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소 개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부터 달마대사가 되셨어요? 아니 청공이 나타나고부터 네. 너만 청공이냐 나는 달마신공이다. 점을 더 크게 찍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코 옆에 점 좀 그려드릴까요? 코앞에 여기 글쎄. 분장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기. 아니 그저 뭐냐 그래서 실제로 염주 차고 승복 입고 네. 사는 유튜브 나갔는데 그때 인기가 좋았어요. 염주 차고 그게 뭐 저기 쥐만 뭐 하늘이 내려줬다. 네. 나는 그러면 뭐 저기 뭐냐 하늘이 안 내려줬냐? 니만 하늘이 내려줬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금요일은 좀 됐다. 오늘 결방이래. 오늘 결방이에요. 매불쇼 없어요. 매불쇼에 네. 저랑 출연하는데 네. 그 마치 그 조건 반사처럼 최욱이 금요일은 하면 정대 타임, 아. 금요일은 정대 타임. 지금 오마이TV에서 자기가- 딴 프로그램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 아니 괜찮습니다. 매불쇼를 팔아야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본인도 좀 조건 반사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아니 뭐 저절로 이게 무조건 반사지 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그 흑염소 먹고부터는 그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떻게? 두 분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 없죠. 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시청자들은 다 아세요. 다 알아요. 흑염소 얘기하면은 다 종대 형 아세요. 흑염소 아직 다 안 네. 먹었어. 뭐 맞아요. 별 얘기 다 올라와요. 아 그래요. 예, 흑염소 사연이 있어요. 광고 제품입니다. 아, 예. 광고 광고. 제품 흑염소인데 그럼 저희도 좀 붙여주세요. 광고 좀 해보게. 우리가 흑염소. 거기서 와야죠. 예. 광고 주가 광고주 흑염소 제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염소 소리 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내셨어요, 예. 그때. 흑염소 드시고 바로 소리를 내셨어요. 흑염소 배틀 한번 갈까요? 소리 아니 배틀. 그러니까 저기 뭐냐 시키더라고. 네, 시켰어요. 그래서 음매 좋은 거 이랬지. 그러니까 흑염소는 음매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음매 소리 한번 내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거 네. 뭐 못 내요 그러는데 그냥 음매 좋은 거 그러니까 다 자지러졌지 뭐. 야 그래요. 아무튼 광고주분들 예 오마이TV 오마이TV도 연락 주시기 많이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잘해드릴게요. 예. 여기 다 준비된 3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님도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아, 그렇죠. 광고를 위해서라면. 예, 광고를 위해서라면. 김종대 의원은 직접 먹고 반응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네, 네. 아. 그래서 성대묘사도. 우리 하나씩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그렇죠. 시산 나중에 얘기. 네. 아니 근데 뭐 고소 당하셨다면서요? 그 여러 사람이 고소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맞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뭐 저기 뭐냐 입장문이라고 그 이종호 씨하고 네, 그 맞아요. 송호중 또 뭐 최모 씨 뭐 해가지고 나는데 나는 뭐 북한 인민무력부 논평 보는 줄 알았어. 뭐 회복 불가능한 어떤 저기 청구를 할 거고 우리 손에는 핵폭탄급 무기가 있고 그래서 가만 있어봐 이게 저기 북한에서 내려- 김여정인 거다. 아니 핵폭탄 얘기하는 거는 예, 북한하고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핵폭탄급을 뭘 어쩌게 뭐 터트리고 쏘고 뭐 그러는데 보통 이게 공인의 언어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양아치 같은 입장을 냈지? 그러니까 뻥도 보통 뻥이래야지. 그리고 그놈의 핵폭탄급 무기가 그래 뭔데? 근데 나왔어요 어제. 뭐였죠? 그 권성동 의원 기자회견에서 녹취 파일이 2개가 나왔어요. 그 김규현 변호사가 예. 각각의 그 당사자들과 그쵸. 통화한 그 내용 또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가 6월 25일 날 이제 JTBC에 카톡방이 공개되니까 이건 이종호 씨 의혹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카톡방 전체가 거덜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그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6월 28일부터더라고. 그러니까 보도되고 사흘째입니다. 그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저기 사실은 카톡방 그건 까식 기사인데 나는 JTBC가 안 냈으면 했는데 보도를 강행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근데 난 인간적으로 이런 전화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전화해서. 이분들하고 싸울 생각은 없었거든. 그렇죠. 오히려 예의 바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근데 이게 녹취가 됐어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봐라 김기현 변호사가 이건 가십에 불과한 거라 그랬다. 그런데 JTBC가 데스크가 압력을 넣어서 보도를 했다. 네. 이건 사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이따가 이건 또 무슨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야? 그 보도가 나간 거는 그 전에
저 국회의 입법청문회에서 그 이종호를 아느냐는 질문에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그 말만 안 나왔으면 보도는 안 나가요. 그런데 같이 골프 치자고 얘기한 카톡방도 있는데 전혀 모른다 그러네. 그럼 맞아? 이러면서 카톡방을 뒤민 거예요. 예. 네. 그게 보도의 전부야. 네. 여기 뭔 음모가 있어?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김규현 변호사도 가십에 불과하다 그런 걸. JTBC가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카톡방 사람들이 보기엔 드디어 핵폭탄급 무기를 찾았어. 그런데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또 말려 들어가.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어린애들 같이 아주 잘 들러온다 싶은 게 아니 이게 핵폭탄급이었단 말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뭐 어제도 녹취 파일 까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그건 난 김규현 변호사한테 다 듣던 얘기예요. 자기가 전화했는데 녹취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당신도 녹취를 했는데 그쪽도 좀 해야지. 그러면 뭐 맨날 그냥 주고받고 해야지. 그거 괜찮아 그러는데. 근데 진짜 나오더라고. 그게 고소해서 권성동 의원을. 그래서 이제 카톡방 그 멤버들과 국민의힘이 드디어 유착 국면이 된 거예요. 예. 그 전까지 권성동 의원은 이 카톡방을 사기꾼 집단으로 네네. 몰아쳤는데 어느새 원팀이 됐더라고. 이것도 또 놀라운 변화인데 모든 목적은 단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방탄.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이종호 방탄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러려니 해서 저거 뭘 착각을 하신 것만 했는데 돌연 윤상현 의원이 튀어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더 경악스러운 게 이종호는 산부 토건하고 관계가 없다. 갑자기요. 김건희 여사하고도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기자회견이거든요. 근데 난 이제 듣고 있다가 이상한 게 왜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종호 산부 토건을 엄호하고 나서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종호를 누구도 안 건드려요. 내가 만약에 여사라면 제일 괘씸한 놈이 누구겠어? 여사를 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니에요? 결혼시켰다 네. 그러면서 그걸 사칭해가지고 그렇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자기 세력 마서 그러면 제일 괘씸한 게 김규현 변호사 나중 문제고 이종호 저놈이 나를 아주 악의적으로 팔고 다닌 나쁜 놈이야. 명예훼손 걸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저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이래 부들부들 떨 것 같아. 근데 아무도 안 건드려. 오로지 지금도 이종호는 방탄으로 이 국민의힘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에서 네. 청문회에서 산부는 골프래. 임성근 사단장이 아닙니다. 골프 3부 있죠?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데도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난 이 배경이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산부 토건을 이렇게 옹호하고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종호는 사기꾼이라며.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이제는 밀착이 돼 버렸단 말이야. 왜 저러지? 난 이게 의혹이 더 커지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네. 결국은 여사 방탄 아니냐. 이종호 방탄 이꼴 여사 방탄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행보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사실 그 녹취록에 송호중 씨가 했던 중요한 말. 네. 이종호가 입을 벌면 여사가 다친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종호 씨의 신경 많이 쓴다. 결국 그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고 이 형국이.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방송 나갔을 때 이 정권이 이종호 씨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앞으로 지켜보시면 모든 의도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종호 씨를 제대로 합니까? 금감위가 뭐 산부 토건을 조사합니까? 또는 무슨 그 국민의힘이 뭐 이걸 들여다봅니까? 오로지 방탄으로 가는 게 봐라. 저게 바로 답이다. 저게 송호중 씨가 얘기했던 예언대로 되는 거다. 저게. 그리고 공수처 출석할 때 이종호 씨는 휴대폰을 하루에 2번 바꿨어요. 난 이게 기가 막힌 게
그 전에도 뭐 메시지를 지웠다 그러고 뭘 그랬는데 왜 지웠을까? 그다음에 공수처 가면은 휴대폰 한 번 바꾸면 됐지. 또 바꿔? 안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화급히 그 드러나지 않아야 될 대목이 있었던 건데 전 두 가지로 추정해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짐작될 만한 거. 뭐 김건희 여사 밑에 있는 행정관의 뭐 연락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또는 뭐라든가 비스무리한 거. 뭔진 몰라요 나도. 이런 것들 드러나면 안 됐고 두 번째는 삼부토건과의 연결고리 드러나면 안 됐고 그랬는데 유심까지 바꿔가면서 두 번을 바꿨다는 거는 이제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해봤자 이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왜 그렇게 느려 터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역시 여사 방탄조 그러면 여사의 어떤 사람 이종호 방탄조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제1열이 이제 생긴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잠시 뒤에 있을 한 5분 뒤면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탄핵청원 청문회에서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좀 증인들도 출석을 하고, 근데 증인들 안 이제 나와요. 불출석한다고 하고 삼부토건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오히려 될까요? 삼부토건은 지금 정무위가 참 잘하더라고요. 그 정무위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럭저럭 신장식 의원이라든가 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라든가 그런 쪽이 오히려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쪽을 보시고 예. 오늘 청문회는 아무래도 최재형 목사가 나와가지고 네네. 얘기하는 조금 전에 모두 발언했었죠. 예. 김건희 여사 증언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주목될 만한 사항이죠. 이종호 씨는 오늘 안 오잖아요. 안 옵니다. 예. 네. 근데 이종호 씨가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이종호 씨는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와 연계돼 있는 연결고리인데 네. 그 부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종호 씨를 계속 이제 보호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억울하다면 이종호라는 시한폭탄 하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진즉 정리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0년간 통화 한 통 안 했다 그러는데 뭐 저렇게 여사를 그냥 완전히 업고 다닙니까? 애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녹취 파일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 정권이 이것까지도 보호한다 그러면 그건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보통 사이가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천공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공이 온 동네 방네 국정 개입 다 하는 거 뭐 떠들고 다니고 해도 절대 안 건드리고 대신 김종대를 고발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부승찬 의원하고 몇 번을 조사받았는데 천공은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저를 처벌 못한 거예요. 천공 증언이 없으니까 네. 검찰에서 저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예. 왜냐? 천공 봐주느라고 김종대까지 처벌을 못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3년째 되도록 기소가 안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정권에 누가 특수 집단인가가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2의 그런 천공이 난 이종호 씨와 그 일당이라고 보는데 아니 무슨 뭐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여사 VIP 사칭하고 다니더만 이게 위기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또 국민의힘하고 거기에 윤핵관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윤핵관들이 그 엄호 세력으로 나서 나 참 이걸 보고 나가지고는 야 저렇게 대놓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돼도 자기 갈 길 가는구나. 이런 점에서는 참 뭐 내가 이걸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서 이런 걸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다 했죠. 네. 그리고 무슨 국회 청문회 뭐 출석할 배짱도 없으면서 저기 뭐냐 그 얼굴 안 드러내고 그래 고소를 합니까 그래? 그렇게 억울하고 명예 회복하면 청문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있는 보이는 거고. 아이고 전형적인 그 말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무슨 북한 인민무력부여
아니면 뭐 하여간 헥헥거리는 사람들은 북한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해서 이제 그 청문회를 진행할 네.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저희 다른 채널로 또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고 저희도 마무리되면 또 생중계 화면을 계속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수가 지금 다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종호를 막기 위한 거고 그 이종호를 막는다는 것이 곧 김건희 여사를 막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예, 이제 네. 김종대 교수님의 뇌피셜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 한동훈 당대표가 변수로 작용할 것도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그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기간에 얘기했던 어떤 그 보수 혁신, 또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러면서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 차기의 미래 권력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방향 제시였다면 그거는 특검의 강, 여사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 대한민국이 온통 여사판이에요. 결국은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너지 않고 결국은 그 보수 혁신 뭐 차기 미래 권력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방향과 세력권을 형성할 어떤 그 자기 구상이 없다면 저 1년은커녕 올해도 넘기기 힘들 거다. 결국 여사의 강을 못 결국은. 건널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어제 이제 그저께 용산에서의 만찬은 삼겹살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완전히 그 한동훈 대표를 애 취급하는 일종의 어떤 대통령의 세과시 행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따로 만나지도 않고 그 당권 주자들 전원이 있는 데서 같이 만나고 그다음에 외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갖고 구구한 해석이 많은데 저는 그거 애 취급했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 워딩이라면은 이제 우리 당을 이끌고 간 리더가 탄생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당정이 어려운 때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어떤 면모를 세우고 전국을 돌파하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응원을 보내자. 원래 이런 걸로 박수 유도하고 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야 외롭게 하지 마. 혼자 있게 놔두지. 이거는 일종의 악담이자 너는 내가 업고 다니면서 키웠어. 외롭게 해주지 않을게. 네. 나는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얼라 취급이야.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최지은을 외롭게 두지 마 이런 게 업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무시하는 거잖아요. 최진모 무시하는 교수님이 거죠. 저를 맨날 업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앞으로 업어 키웠다고 네, 그러셨어요. 업어 키웠다고. 그런 악담이셨어요? 거죠. 아니 악담 아니시죠? 나는 아니죠. 악담 아니시죠? 그러나 예. 윤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도 그랬어요. 대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부르지 않고 좀 며칠 시간을 두고 당선자들과 새로운 뭐 대표단을 불러서 만찬을 하지 낙선자들을 이렇게 그렇지. 대거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부르더라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다른 장소에서 차 한잔하면서 그렇죠. 둘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네. 이런 행사장에 같이 입장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당신 하나를 배려해주는 뭔가 시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다 그냥 뭐 이렇게 우 몰려 있어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건 따로 할 얘기가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때 김기현 대표 할 때는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따로 할 얘기 없다. 그리고 다들 잘 도와줘.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악담이지 이게 무슨 한동훈을 대표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 나게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각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인으로 내가 이제 진짜 다시 한번 뭔가 권력을 잡아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뭔가 척을 지게 되거나 그 여사의 강을 건너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제 뭐 허구한 날 검사들이 쿠데타 하는 거를 보고 컸으니
자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저 윤 대통령한테 소속돼 있는 일종의 어떤 반응 가스라이팅 돼 있는 멘탈을 조금 독립적인 어떤 멘탈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건 극도의 자기 그 강제 어떤 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있냐 이런 면에서 확고한 자기의 응답이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좀 한동훈식 색깔이라고 여겨질 만한 거는 동료 시민 발언밖에 없어요. 그지 모든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똑똑한 거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비아냥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정치가 본래 요구하는 일종의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사무의 정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서로 통하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통합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법조계 부족한 사고 방식인데 저기 이런 어떤 멘탈로 담대하게 안으면서 내가 가는 길, 보수가 가야 될 길 이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동료 시민 발언 하나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현안에 있어서는 뭐 제3자 특검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여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기 윤 대통령한테는 조기 경보 효과를 가져왔다고요. 아, 저놈이 언젠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초장에 네. 잡아야 돼. 이래가지고 조기에 윤한 갈등으로 가면서 끝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봐요. 그러나 많은 저 당원들이 그 찍어준 이유가 뭐겠어요? 이젠 윤석열 갖고 안 된다. 변해야 산다. 이게 이제 당심인데 그거를 뻔히 아는데 근데 준비된 건 없고 예.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는 저기 올해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멘탈이 네. 독립적이지 않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딱 걸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만나면 비극이야 또.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네. 어제 최상병 순직 사망 특검법 네. 부결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죠? 그렇게? 아니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이탈표를 기대하기에 무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라 하더라도 아직은 무리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제3자 특검이라든가 또는 특검 범위 재설정이라든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유연한 전력으로 국민의힘을 공략해보자. 새로운 지략이 필요하다. 제3자 특검은 한동훈이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그렇게 한번 흔들어보는. 그래서 대한변협 같은 데로 하자고 얘기해도 돼요. 그랬죠. 그게 원래 21대 원래, 맞아요. 최혜병 특검 안에 있었죠. 그 안으로 되돌아가도 돼요. 그건 또 한동훈 대표가 핑계대고 또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핑계대고 또. 그럴 때가 이제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제 말 바뀔 때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다 보면은 그때 말 바뀌면 한동훈은 이제 보수 혁신의 동력이 소진돼 버리겠죠. 결국은 똑같구나. 이런 인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걸 지금 다 스토리를 풀어줘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말 바뀌면 그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미리 시험 문제를 다 내주고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이제 압박해 들어가면은 또 의외의 국면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표 정도가 지금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들어가 있다고 치고 네. 나머지 2명 누구냐? 또는 3명이 누구냐? 이게 무지한히 궁금하거든. 예. 누구냐 그게? 글쎄요. 글쎄.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3자 특검 되면 예컨대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출장 중이라서 아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하람. 제가.
아, 그 천하람. 천하람이 출장 중이죠. 네. 김재섭은 이제 국민의힘, 천하람은 개혁신당 의원이고 네. 김재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히 5표를 노리는 5표 정도 땡겨올 수 있는 약간 그 수정된 특검 아니면 어떨까? 어차피 국민의힘 뭐 생각이 바뀔 리는 없고 한동훈도 너무 기대할 건 아니고 그러나 몇 명이라도 설득하는데 약간의 진정성을 그걸 배려하는 이런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후 교섭도 해야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실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특검안을 발의하고 여당과 대통령을 규탄하는 건 할만큼 했다고 봐요. 지금은 어떻게 결과를 만드는 결과를 보여주는 책임 정치 영역으로 한번 보면은 이젠 저기 무언가 좀 지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건희 여사 수사 조사 경호처에서 했잖아요. 휴대폰 뺏기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도 조사 이제 그러니까. 몇 번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경호처하고 2번이나 송사를 그러니까 저 청공권으로도 하고 경호처장하고도 하고. 이제 부르세요 사무실로 네. 검사. 예. 안 되겠다고 이제 어디로 몇 월 그러니까 며칠에 난 오시라고. 경호처 보면 어이가 없는 게 저기 그 무슨 뭐 풍선에도 뚫리고 네. 드론에도 네. 뚫리고 감청에도 뚫리고 뚫리고. 그러면서 이건 왜 이렇게 보안이 세? 그러니까요. 검찰한테는 뚫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테러 위협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저기 뭐냐 무선으로 휴대폰을 네. 폭파시킬 네.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옷에도 화학 물질을 묻혀갈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옷도 옷도 더 벗고 벗어야 들어가야 돼요. 된다고. 벗어야 되고. 여기에 저기 이 미세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완전 뭐 옷까지 다 벗고 아무것도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노트북은 또 왜 돼? 노트북은 더 위험하지. 더 위험하죠. 네. 휴대전화보다 더 위험하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어떻게 그 사법이 농단되고 타락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참 난 이런 게 지금 통하는 나라라는 게 너무 그 슬픈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또 하나의 국민들에게 오락거리를 주고 있구나. 컬트 영화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럼 이원석 총장하고 지금 이제 그 이창수 네. 서울지검장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검찰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사퇴해야 그럼 맞죠. 그게 정상이죠. 사퇴해야 맞는데 안 할 것 같거든.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질질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건데 그 지금 상황이 조금만 더 저기 저 약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 이 정권에서의 이제 사법 질서에 있어서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만나본 저도 일선 검사 가끔 만나거든요. 예. 서울중앙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네. 예, 그 뭐 얼마 전에 김건희 새로운 수사팀 오기 전에 한 2번을 사석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대부분 검찰청 분위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검사들의 관심사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김건희 뭐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게 아니더라고. 뭐가 관심사입니까? 인사예요. 인사. 거의 모든 파워가 인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대통령실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인사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고 두려워하더라고. 어디로 자기가 인사 발령 날지 모른다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지금처럼 검찰에서 실감 나는 때도 없었던 게 그걸로 통제가 다 돼요. 그리고 골치 아픈 보내버려요. 원래 그런 걸 한번 당해봤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네. 방법을 알아요. 그러지 그분들이 무슨 뭐 검사의 직업의식으로 뭐 이렇게 맺어진 공동체라는 거 환상은 깨야 될 것 같아요. 애시당초 그런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검사들이 이 지금 김건희 조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조사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는 뭔가 이게 딱딱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 국면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계속 이제 끌다 보면은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이제 빠지고. 네.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최혜병 사건을 많이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최근에 느낀 건데 그 우리가 뭐 공익재벌 한다, 박정원 대령 재판에 참여해서 뭘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성과라고 봤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죠. 공수처를 최근에 보면서 문득 깨달음이 오는 게 예. 아, 이자들이 우리의 수를 읽고 있구나. 맞아요. 이게 이제 딱 보이는 순간이 와요. 네. 그 공수처에서 이종호 변호인 변호- 출신이 그렇죠. 다 듣고 있고. 이종호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면서 그 뒤에 펼쳐지는 거. 그다음에 군사 재판에서 일부 증인들의 출석과 통신 기록을 저 증거 요청한 거를 기각해 버리는 거. 그다음에 법원에서 공수처의 통신 기록 영장 신청을 기각한 거. 경북경찰청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쭉 보다 나면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의외로 빗장 수비가 되더라고. 아 그런데 이 사자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수를 다 읽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7월에 강하게 밀려오거든요. 굉장히 이게 그리고 집권 여당하고도 신속 대응군으로 이게 협조 관계가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들 답정너식으로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으나 그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강 상태가 조금 길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벌써 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너무 과소평가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면 다른 수가 있냐? 저쪽이 읽고 있는 것 말고 네. 있죠. 아, 그럼 그게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다른 수가 있어요. 다른 수가 뭔데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한 서너 달을 네. 진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왔어요. 네, 적어도 최혜병이나 뭐나. 네. 그리고 뭐가 곧 터질 거다. 뭐가 곧 있다. 그렇지.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가 지금 스토리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걸 한 석 달 정도 네, 맞아요. 전략을 노출시켜 네. 왔고 또 그러니까 그게 그걸 보고 현실화가 대응을 하는 거지. 됐는데 이게 한 석 달 정도 되면서 아 저쪽이 이제 우리 수를 드디어 읽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 얘기하면 안 돼 그랬어. 그래서 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를 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저기 초점이 흐트러지는 단점은 있지만 전선을 여러 군데 만들어야 넓혀야지. 되겠구나. 대응을 못 하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전략은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이 변곡점이고 아마 한두 달 정도는 소강 상태로 갈 것 같다. 그 사이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그러면 그 새로운 그래서- 거는 지금 뭐 알고 계신 게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새로운 거는 네. 아 이 사람들은 증거 인멸을 참 잘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루에 휴대폰 2번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국방부의 검찰단장이 네. 2달치 기록을 지우고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해. 냅니까? 이종섭 장관은 아예 깡통폰을 냅니까? 임성근은 비번을 안 알려줘. 예.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기억 못 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그 전날 제가 오마인가 어디 나와 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청문회 전날 몇 번 살펴봤는데 임성근이 실제로 휴대폰 비번을 기억 못 하는 것 그럴 수 같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비번을 기억 못 하는데 그 비번을 언제 바꿨느냐 그 시점이 중요하다. 제출하기 바로 전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압수수색이 예. 올해 1월인데 예. 불시에 들어갔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죠. 알고 어느 있었을 순간에 것이다. 이 압수수색 첩보를 입수했을까? 그 순간이 비번을 바꾼 순간일 건데 국회에서 비번이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 웃고 말았는데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뀐 비번은 언제 설정한 거냐? 왜 한 거냐? 이렇게 계속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좁혀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코너로 몰고 가면서. 왜냐하면은 비번을 바꾼 순간 네. 자기가 이 휴대폰 사용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통신 기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보다 나면은 아 어느 순간에 압수수색에 대비했구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압수수색된다는 걸 알았을까? 그쵸. 이러면서 하나의 사건이 탄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뭐 인터넷에 짤 영상으로 뭐 누가 저기 뭐냐 질문하자 떡실신 뭐 혼비백산 뭐 저기 기묘한 표정 이런 걸 저기 수십만 조회수로 막 내보내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기 뭐 쇼츠 영상 어떻게 하면 나갈까 이 청문회가 급판이 된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질문으로 인해서 어떤 논리적인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게 중요하다. 입법자의 실력입니다. 예. 신문을 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은 이거고 네. 그걸 통해서 저 의원은 무언가를 보고 있구나. 심층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이러는데 이걸 웃고 지나가는데 오락거리는 됐지. 오락거리는 됐지만은 남는 건 없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다 합치니까 내가 몇 개 영상이 나오던데 몇 백만이더라고 조회수가. 그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저 조회수 내가 먹을 걸. 그러니까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그런데 또 어떨 땐 다른 의원 질문을 채서 자기가 먹는 경우도 있고. 네. 왜냐하면 질문하는데 어리버리해. 그러면 어리버리해. 내가 스마트하게 해서 예. 결국은 인터넷은 내게 된 거야. 유튜브는. 근데 우리도 여기도 유튜브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이면의 진실을 논리적 맥락으로 구성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린 요구하는 거고 진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실없는 사람 만들어 주었는데 기억만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임성군 사단장으로서는 제일 해피하지. 이게. 근데 이런 건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북경찰청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애쓰신 분들한테 내가 지금 자꾸 초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더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오늘도 밤 늦게까지 또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오늘 탄핵 근데 청원 청문회가. 오늘은 또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기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건 다들 잘하세요. 진짜 뭐 떡실신, 뭐 황당 답변 오늘도 저 쇼츠 영상 수십 개가 나올 거야. 그럼 며칠이 즐거우실 거라고. 이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성된 맥락을 보고 싶은 거고 우리 같이 사실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웃고 말다 보면 시간 낭비고 네. 그거보다는 더 깊이 있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사위가 계속 이제 주제를 바꿔가며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이 청문회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 목적 의식이 없으면 허공에 흩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또 일부의 엘리트 좀 분석가들, 전략가들은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몽둥이가 아니라 회칼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얇게 썰어주는 이거 가지고 또 얇게 썰면은 저기 살아서 퍼더덕거리지만은 썰리는 줄도 몰라. 진짜 위대한 장수는 상대방이 전쟁에 지는지도 모르게 하고 이기는 장수가 전략의 탑으로 쳐요. 그게 대표적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그 독일 암호를 해독했는데 전쟁이 끝나고도 몇 년간 그 독일군 지도자들은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는지를 몰랐어. 사실은 비밀리에 그 암호 이니그마를 돌려 해독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그건 끝까지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지휘관은 상대방이 왜 지는지를 모르게 하면서 지게 만드는 이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럴 땐 얇게 이렇게 한 꺼풀 한 꺼풀씩 이렇게 벗겨져야 진실이 드러나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은 뭐 북어나 명태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기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요약하면 지금 이런 현 정국이 한두 달 정도는 쭉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갈 것 같은데 이제 수를 바꿔서 전략을 바꿔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할 뭔가가 등장할 있어요. 것이다. 있고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네. 이런 것만 하루 종일 연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한두 달은 조금 소강 상태이자 밀릴 수도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카톡방 멤버가 유착이 된다. 또 삼부토건이 튀어나온데 거리두기를 한다. 증거인멸을 한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 수를 잃고 길목길목에 다 보초병을 세워놨고 전부 다 없애기 시작했고 이게 대대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법 기술에 저는 천재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이나 윤 대통령이나 하는 짓, 최혜병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아마추어예요. 평생 수사만 한 사람도 이 법 세계는 다 몰라. 이게 바로 법계예요. 법계의 그 오묘함이자 이 광대한 세계란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 저기 천재가 나오냐고 실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보시고 저도 8월에는 휴가 좀 다녀오고 이번에 이 중요한 카자흐스탄에 시기에 어디 가세요? 소강 상태 소강 상태. 그래서 가서 하고 흑염소 좀 더 먹고 지금 휴가 갈 때입니까 지금? 아니. 그래야지 장기전에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 한 90월까지는 이제 이 여야 대치가 진지전의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진지전, 참호전의 양상으로 여야 대치가 진행이 될 것 같고 9월경부터 다시 확 타오르는 게 그때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를 노려서 아마 새로운 전국을 준비할 거다. 그게 한동훈의 구상일 거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은 일단 무사히 나고 보자. 일단은 그게 모자는 뭐예요? 흑염소를 먹으면서 열심히 이런 식으로. 네. 그 국민들이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런 압박이 이제 강성 어떤 그저 정치 고관여층들이 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전략가는 자기 양심대로 싸워야 돼요. 자기 소신대로 싸워야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염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만드는 게 전략가들이지. 자꾸 이런 것에 그냥 앵무새처럼 응답하는 사람은 가짜 전략가라고. 언뜻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재주는 좋고 뭐 저기 사이다도 만들어주고 조회수 영상은 팍팍 올라가겠지. 그러나 무슨 결과가 남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 무슨 진보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는요? 응축했다가 예. 결정적일 때 확 그거야 다 시가 네. 있고 때가 있는 거지. 아니 나는 민주당이 이기고 조국혁신당이 이기는 거에 대해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제가 봉사할 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 자체가 이기는 거를 우리는 열망하고 민주주의 자체가 회복되는 걸 바라는 민주공화론자지. 그리고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건 나중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보고 저기 긴 시간의 고행과 기다림을 감내하고 이렇게 훈련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할 자격이 있는 시민이고 그런 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지. 그 많은 시민 항쟁을 겪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거나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움직일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미국 대선이 지금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쵸. 안보 전문가시니까 예. 트럼프가 당선될 게 거의 확실히 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바꿀 것 같은데 후보를 거의 어떻게 바뀐 어떻게 상황이죠. 전망하세요? 그럼 미국 그런데 대선은? 갑자기 해리스가 지지율 해서 트럼프를 앞지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검사입니다. 그 검사로 공직을 보내면서 맞아요. 이 말로 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내가 맡을게. 걔가 저지른 범죄는 내가 다 다뤄본 범죄야. 그런데 뭐 성폭력 모마라든가 네. 뭐 또 회계부정이라든가 또는 뭐 국가 사법기관의 개입이라든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나는 주로 가해자 피해자 문제를 주로 다뤄본 사람이다. 이러면서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낙마하자마자 바로 치고 나갔거든요. 이게 마치 선거 때 조국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3년은 너무 길다. 길다. 이럴 때 왜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그치. 뭐라고? 3년 너무 길지. 야, 이런 거가 똑같다. 이상하게 미국의 지금 그 반응이. 그런데 근데 우리가 검사를 많이 겪어봐서 좀 찜찜하긴 해. 근데 상대가 트럼프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한국 대선을 닮아간다니까. 꼭 같아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차범위 이내 접전이에요. 네. 어떤 건 트럼프가 이기고 어떤 건 해리슨이 이기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이럴 때 뭐 함부로 예측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검사 피의자 프레임이 우리가 지겹도록 봐왔는데 미국에서 또 나타나니까 대선판이 출렁이는구나. 이런 부분들 참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경합 지역 여론조사로 다시 좁혀봐야 되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둘 중에 그러면 트럼프는 어쨌든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안보든 아니면 외교든 아니면 경제. 방위비 분담이든 예. 뭐 이런 부분들 두 사람 중에 어떤 스타일일까도 궁금하고 또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9월 말에 미국으로 갑니다. 아 9월에 네. 그래서 저기 이제 교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올 걸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일정에 들어갔는데 그 나는 제일 놀란 게 그 우리는 트럼프 하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지도자들로 알고 있는데 막상 교민들 전화를 하고 그쪽 진보 단체 알아보니까 의외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아니 더 많아. 특히 왜 한반도에 왜 평화 협정 체결 결의안 네, 네. 같은 거 이런 거 K팩이라는 단체가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을 상당 부분 참여시키고 행사 때마다 그 상원 의원이 오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가서 그분들 뵙게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참 미국의 교민들 세계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런 걸 항상 보고 저는 좀 우리보다 오히려 시민운동 수준은 조금 더 앞서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행사 준비를 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지지자가 이 진보 쪽에도 이렇게 많다는 건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정치 색깔상 도저히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 근데 그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시대 정신이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뭔가 실리의 시대로 넘어가서 트럼프 하면은 뭔가 실리주의자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교민분들 포함해서 미국 시민들도 저 사람 하면 뭔가 이런 이슈나 이런 아젠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실리를 가져다 줄 것 같아라는 느낌 때문에 이념은 그런 약간 면이 뒤로 있죠. 하고 예. 그를 지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반엘리트주의 또 그러면서도 뭔가 상실감에 젖은 사람들에게 플러그를 꽂는 이런 부분들이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정치를 혐오하는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그의 언어나 예. 행동 이런 것들이요. 정말 한치도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박빙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의외로 나는 트럼프 지지자가 많다는 게 사실은 의외고 충격이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내가 직접 그걸 눈으로 봐야겠다. 저는 좀 감을 잡겠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 같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넓은 땅에 그걸 어떻게 예, 합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나 이제 미국 각지에서 오는 교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미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특히 경합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여론들 들어보고 우리 동포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저는 9월 말 이때를 이제 예. 갖고 있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홍범도 장군의 그 루트를 전부 다시 보고 예.
9월에는 미국 대선 예.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럼 최병 사건이나 이 국내 사안은 일단 소강 상태. 아니 접어두시는 이거는 거예요? 일상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국내 정치가 급하더라도 지금은 크게 판이 움직이는 시대거든요. 거시적으로 좀 그런데 봐야 우리가 할 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야를 항상 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회를 또 놓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원래 제가 전문 영역이 원래 그 외교안보지 외교안보지. 원래 그거 갖고 저 학교에서 지금 글 써야 되는 시간인데 네. 외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외도를 많이 하셨다. 예. 최병 사건. 아니 그걸 외도라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씀해요.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최 목사님 왜 예.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 예. 외도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최병 특검법 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좀 소강 필요하다 상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이런 정치적 현안도 9월쯤 돼가야 어느 정도 다시 또 타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그렇죠. 예. 지금은 그냥 논란만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들 지칠 때 기다리는 전략.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지전 양상이라는 게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전선은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이 가장 고약한 전쟁이에요. 이건 1차 대전의 전쟁이에요. 6.25 전쟁의 전쟁이에요. 그게 가장 사람은 많이 죽고 희생한 건데 별로 전과가 없어. 변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참호 속에서 비 맞으며 진흙탕에서 추위에 나뒹구는. 떨고 예. 더위에 허덕이고 이러다가 4년 5년 간 게 1차 대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고약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흑염소 좀 먹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는 그렇죠.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관조라고 하나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더 큰 판에서 그렇죠. 굵은 크게 것들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은 외유성 출장을 간다. 놀러 가는 민주당이 거지. 지금 국회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계시고 잘 하고 계세요.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나중에 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하다 정권 내주는 그런 식의 그 준비 안 된 모습보다는 이제는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전이랄까 또 이런 데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학습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도 좀 활성화하셔서 네. 언제든 정권을 맡겨주시면은 우리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다는 좀 이런 어떤 든든함도 같이 갖춰가서 해야지 마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만 잘하다 보면은 아까 썰어야 될 때 그냥 넘어가더라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게 바로 정책 역량, 이런 게 실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기술자들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실수들을 얼마큼 코너로 몰고 가서 압박을 통해서 끄집어내느냐. 그건 말 그대로 회칼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큰 트랙으로 갈 때는 정말 굳고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 걸 또 그렇죠.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국정을 네. 수술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외과 수술하고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그 복잡한 신경망, 혈관망을 헤쳐나가는 정밀성이 요구되는 영역들이고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부토건 봅시다. 그렇죠. 지금 의혹은 커요. 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프로라도 저 삼부토건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는 아무리 짙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거래 관계가 천문학적으로 복잡합니다. 지금 그거 파고 계신 겁니까? 주식의 사채에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거 파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못해요. 누구랑 그건 같이? 뭐 박시동 평론가 같은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쪽 공만 전문으로 하시는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과 수술적인 정밀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길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도 되고. 예. 근데 저는 군사 분야는 제 분야는 제가 책임을 지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요. 그러나 어디 보십시오. 다 연결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력 있게 파헤치고 논리적인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이건 의정 활동을 해봤거나 오래 지켜봤거나 이렇게 정책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영역이에요. 네, 선거 끝나니까 또 최고위원 선거 열리고 맨날 선거판이고 유튜브 인터넷 짤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초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뭐 하세요? 빨리 행사 가고 유튜브 출연하셔야지. 그러니까 야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장 선거가 끝나면은 지역에서 강성당원들 메시지가 와요. 누구 찍었는지 보고하세요. 그럼 또 설설 겨. 그러다 보면은 자기 할 일을 못 해. 그러나 입법자는 저기 책임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결과로서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 휩쓸려가는 게 지혜로울지 몰라도 길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는 잊으시면 안 되는 거다. 이 청문회는 왜 한 거냐 이런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어느 당 출신인지는 아시죠? 정의당 출신이시잖아요. 정의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선거 때는 제가 당이 아파서 요양간호사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다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지도한다고 또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또 왜 남아있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추모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러기는 거기대로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정계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추모의 그 회상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워낙 약한 당이고 소수당이다 보니 아픔이 많아서 노회찬 대표 이래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는 정계 은퇴하셨고 그러면 저로서는 또 추모 사업도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을 이걸 어떻게 또 이어받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추모 사업회 끝난 기념 사업회 해야 되는 거고 기념 하실 사업회 일이 끝나면 많으시네요. 역사학자가 돼야 되는 거고.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부관 참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 이름이 좀 바뀌지 아니 안 않나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고 이번에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맡아달라 해서 네.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평화본부장이시군요. 네. 그래서. 뭐 해달라는데 어떡하냐고. 해야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유 좋아요. 네. 뭐 저는 그게 더 행복합니다. 네. 심상정 전 의원과 잘 친하시죠? 아니 뭐 그분 요즘 등산만 다니고 있어요. 김현미 의원하고 같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은 고향인데 네.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등산로 하나를 찾았대. 그 김현미 의원이 전화가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고리로 산길 다닌다대. 알겠습니다. 어, 방송을 이제 슬슬 그거 마무리를 할까 봐요. 끝나고 오리탕이나 드시면 좋은데. 예. 그 저기 오리탕 좋은데. 두 분과 방송하는 게 참 제가 흑염소가 느낌? 필요하네요. 제가 본인이 흑염소 같으셔. 보니까. 흑염소 자체 같으셔. 어떠십니까? 본인이 유병수 하잖아요. 본인이 네. 흑염소 소리 내야 되나요? 아 정말 방송에 지금 법사위에서 예. 이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금 뭘 매신 거죠? 저거 빨간색. 저거요? 그쵸. 제주 4.3. 네, 4.3. 하고 그다음 저게 이제 제주 산업번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소위 지칭하는 네. 시민들을 공권력이 네네, 탄압했던 그쵸. 그 상징물이에요. 지금 예. 두 가지가 잘 보고 계시죠. 그거를 지금 달고 계신데. 증인 김건희식 비어 있네요. 비어있죠 예. 자리가. 그 옆에 최재형 목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최재형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실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 엊그제 그 오마이의 카톡방을 공개한 걸 네. 보면 예. 저도. 국정 개입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가 국정 하는 개입을.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전에 알고 제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어떠세요? 저기 예. 아직도 공개 안 한 게 많아요. 그 이제 그 박정호 핫스팟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최재형 목사님이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저분은 남겨두시는 분이에요. 한꺼번에 다 풀지 예, 않고. 예. 오. 저분은 남겨두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혹시 이제
그 김종대 의원도 남겨두신 거 이렇게. 그래서 풀지 지금 않고. 푸시려고 아니 그런데 하시는 저는 스타일이 정반대라 다 까는 스타일이거든요. 반대라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반대라잖아요. 제가 휴대폰이요. 네. 비밀번호가 없어요. 제가 휴대폰 집에 놔두면 저기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도 막 봐요? 뒤져봐요. 다 보라는 거야 나는. 이걸 그 비밀번호를 걸어본 적이 없고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이 안 되신다고. 그거는 왜? 이제 방송 때. 방송이 그러니까 너무 안 많아서 받으면 안 그런 받아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째 010이 나온 이래로 저는 휴대폰 번호를 단 한 번도 안 바꾸고 앞으로도 안 바꿀 겁니다. 이런 거 자주 바꾸고 예. 비밀번호 복잡하게 거는 사람은 뭔가 있는 놈이야. 내가 보기에는. 예. 아니면 자기애가 너무 과대하든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뭐 재산이고 뭐 제가 쓴 글이고 휴대폰이고 다 보라는 거고 항상 생중계 해드려. 고소고발되는 거 앞으로 다 생중계해. 내가 저기 오늘 무슨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땠고요? 뭐가 어땠고요? 고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부 생중계. 전 항상 드러내자는 주의니까. 알겠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으로 빨리 가십시오. 보내버려. 본인이 흑염소 자체시라잖아요. 제가 흑염소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원이 있던데 따라오면 풀 예. 마시지. 풀 뜯어 먹으면 좋은데. 빨리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시고요. 자, 오늘 핫스팟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예. 저희는 이제 생중계를 국회에서 지금 법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탄핵 청원 청문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생중계 화면을 계속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마이 TV는 계속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예. 중간 중간 저희가 또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법사위 의원들이 용산으로 한다면서요? 네, 4시에 네. 용산으로 가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항의 집회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일찍 끝내고 회의 그 청문회는 법사위원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가 지금 인사청문회 하루 연장을 했어요. 그쵸, 이진숙 네, 방통위원장 후보. 오늘 11시부터 예. 또 시작을 합니다. 아직 이제 45분이니까 조금 네.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예. 25분 후에는 과방에서도 예. 청문회가 계속되면 청문회 뭐 들으셨죠? 그 법과 얘기. 네. 다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본인도 국회의원 한번 하셨지만 예전에 글쎄, 법화를 나는-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보리밥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리밥뿐만 아니라 네. 뭐 나폴레옹 뭐 이런 꽁보리밥을 거. 네. 좀 그러면 보리밥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 하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말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 이진숙 씨는 정말 하루를 하더라도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특권 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굉장히 아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되고 나면요. 네.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안을 네, 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곧 사퇴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사퇴할 네. 것 같고 그러면 한 명 체제가 되는 건데 지금 거의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거의 마무리해 놨어요. 마지막 하나의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박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마지막 하나의 협의만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제 왜냐면 청문회에서 청문보고 채택 안 돼도 대통령 분명히 임명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 이상인 사퇴하면 그 자리를 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둘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네.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바로 탄핵도 들어가야 네, 된다. 네. 그래야만 한 명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그쵸.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범죄 이력은 이미 다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경우는 정당 가입 여부예요. 근데 정당 가입 여부는 정당에서 알려줘야 돼요. 다른 데서 예. 알려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국민의 이미 넘겼지만 민주당은 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절차가 없이는 임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박문진 이사나 아니면 KBS의 자격 중에 정당 가입한 사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공직자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정당 가입한 사람은 절대로 임명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확인해주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지 민주당이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마지막 절차를 넘어가면 이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법에 박문진 이사는 KBS 이사는 정당 가입한 사람 가입을 임명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민주당이 좀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이제 한호흡 이렇게 조금 숨고르게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다음 주에는 나오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휴가는 언제 가세요?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 예. 다음 주까지 오시고 예. 네. 그럼 전화로 연결하게 하는 것 같으세요? 카자흐스탄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